셋째, 위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돈 한 푼 없이 부동산 구입하는 방법. 부채를 100%를 활용해가지고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했던 얘기를 하나 해줄까 한다. 지난 7월 19일 날 우리가 올렸던 영상 중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싹쓸이에 대한 진실편, 이걸 보면 말이지, 우리는 대출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은 대출 제한이 없다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구입이 유리한 이유가 대출 제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자본에 대한 LTV나 DTI나 DSR 이런 것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적 금융을 이용하면 DTI나 DSR 이런 제약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 내가 각색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이미 다주택자인 A씨가 있어.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고 법인으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자산의 규모도 줄어드는 것도 느껴지고 또 다른 부동산을 줄어든 만큼 더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야. 근데 주택을 구입하자니 이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면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미 매도한 주택들도 양도세 폭탄 맞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쪼그라들어 버렸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떠올린 생각이 당분간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되팔 때는 주거용으로도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 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주택이 아닌 것들은 요즘 상업용, 진짜로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직 많아.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있단 말이지. 그게 오피스텔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했어. 자, 오피스텔은 일단 취득세는 중과를 받지 않아.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재산세에 대한 거, 또 양도할 때 양도세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을 다 받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다주택자란 말이지. 그러면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까지는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되팔았는데 그것을 산 사람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주거용의 어떤 장점을 이어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기를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만약에 2억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을 좀 편안하게 받자면 한 1억 2천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더라도 순수 투자금이 8천만 원은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물론 8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 8천만 원 마저도 사적인 금융을 이용하면 100% 다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거지. 자,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대출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 경매로 취득할 때 경락잔금 대출, 청약해서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 대출, 또 잔금할 때 잔금 대출, 전세를 들어있던 사람을 내보낼 때 전세 퇴거자금 대출, 뭐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아. 아마 여기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더 많은 수많은 종류의 대출들이 있겠지. 근데 이 대출들은 대부분이 LTV나 DTI나 DSR에 적용을 받는데 LTV, DTI, DSR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아까 얘기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그런 거에만 해당되는 제약이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거지. 그렇다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그런 제약이 아닌 대출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취득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보유세는 주거용으로 등록했을 때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그 오피스텔은 이미 주거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자, 연구를 좀 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들이면서도 주거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자, 전입할 수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라는 항목을 집어넣고는 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정을 했더라도 실제로 전입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놨어. 첫 번째, 임차인은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즉시 제출한다. 두 번째,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며 임대인은 매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셋째, 위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만 그 세입자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면 이건 업무용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8천만 원에 대한 것마저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거야. 물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일정 부분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간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업을 해왔겠지. 그리고 여기서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사업자 대출을 할 경우에는 모두 거치식이야. 거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그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계약이 만료될 때 일시불로 갚는 거지. 그러면은 다달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절감이 되겠지. 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장점들이 또 있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아. 결국 초기 자금 8천만 원은 사업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추가되는 대출은 구입자금 대출을 병행해서 실제로 100% 전체 금액을 다 대출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0% 대출을 통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은 했지만 빚져서 사라는 말을 꼭 하는 건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 겁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연구해보고 하자는 거지. 자, 나는 종교를 믿진 않아. 근데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 두드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